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할 때 순서. 놀랍게도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녹음했던 게 마이크가 이상했어요. 참 이게 대단하죠. 그걸 모르고 올렸다는 것도 대단하고. 왜냐면 소리는 났거든요, 분명히. 네. 아무튼 사과 방송.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먼저 뭐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작게 얘기가 돼서.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을 할 거냐. 어떤 분들은 공부하고 나서 결정하면 안 되냐. 아니, 공부가 다른데,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결정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어떤 공무원을 하겠다는 거를 결정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결정하려면 어떤 공무원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공무원이란 게 뭐 대단한 게 막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따져보자면 경찰, 소방, 군무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법원 공무원, 국회 공무원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시험 과목과 뭐 선발 방식 등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공무원 해야지 그러면 하는 게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우리가 8급, 9급, 뭐 9급 공무원 시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나눠져요. 종류가 많이 나눠지는데, 자, 일단 이런 거를 어디서 알아낼 수가 있냐 그러면 시험 공고에서. 시험 공고처럼 사실 두 번째, 첫 번째가 서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공고를 보고 어떤 인원들을 어떻게 뽑는지를 알아야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뭐 세무직 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세무직, 그러면 세무직에 관련된 시험 공고를 찾으면 됩니다. 시험 공고는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직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에서 딱 내놓습니다. 국가직 시험 공고라고 해서. 그런데 지방직이란 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지방직 그러니까 마치 서울 위의 지역을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지방의 지방이 아닙니다. 국어사전 보시면 서울 이외의 지역, 지방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 뜻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중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방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지방정부 안에 서울특별시가 없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자치시, 뭐 자치도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방송은 이미 제가 다른 방송할 때 다 해서 의심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시험은 국가직, 지방직인데 지방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가직 아직 시험 공고 딱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방직은 지역,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자체별로. 그럼 지자체가 17개예요. 17개고, 그 다음에 이 지방직 안에는 교육청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17개예요. 그러면 34개가 되겠죠. 34개. 34개의 시험 공고가 각각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자꾸 지방직은 어떻게, 지방직 이렇게 부르다 보면 못 찾아요. 이렇게 보죠. 지방직 시험 공고 어디 있어요? 있지, 여기에. 어디엔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모여있지 않아.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찾아야 돼. 그러니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시험 공고 같은 거는 싹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거 시험 공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걸 찾아보시면 된다. 가장 빠르게 찾는 방법. 근데 나는 죽어도 저건 안 보고 싶어. 내가 널 왜 믿어? 왜 믿는데 방송을 왜 보고 있죠?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각 사이트에 가서 보면 됩니다. 각 사이트는 이미 또 안내가 돼 있습니다. 어디에? 역시 또 찾는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위한 공무원 시험 기본 지식이란 거에 다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서 뭘 봐야 돼요? 시험 공고를 본다는 거는 인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공고 보면 몇 명 뽑는지만 봐요. 그래서 가장 황당한 경우가 뭐냐면, 많이 뽑는 거 무조건 가겠어 하고선 많이 뽑는 걸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험 공고는 올해 거죠. 올해 거. 내년 건 언제 나와요? 내년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 인원수 뽑을 때 미리 나오진 않잖아요. 시험이 가까워져야 나오는 거잖아. 그죠? 몇 명 뽑겠다 하는 거는 시험이 가까워지면 그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시험이 가까워져야 그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직 시험 공고는 보통 12월 중에서 말경,
그 다음에 지방직은 2월달, 교육청은 3월달. 지방직의 이제 지자체는 2월달, 교육청은 3월달에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쯤 나온다. 근데 하루에 다 나오냐? 아니다. 아까 17개 지자체가 있다 그랬죠? 각계전투. 네, 각각 나옵니다. 막 순서도 없어요. 아무렇게나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어디, 몇 월 며칠 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2월달이 되면 저는 매일같이 그걸 보고 있어요. 17개 지자체를 다 꺼내놓고 리로드를 하고 있는 거죠. 찾으려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은 한 군데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뭐 이런 거 모르겠다 하시면 아까 기초 지식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공고 안에 있는 거를 보는데 문제는 인원수만 보면 안 된다. 왜? 그거는 작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시험 보는 연도에 이전 거기 때문에 인원 많이 뽑네. 난 이거 공부해야지 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 매년 똑같은 인원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인원만큼만. 우리 TO라 그래요. 그래서 TO. 자리가 빈 만큼 채워 넣는 거예요. 맨날 20명, 20명, 20명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한 숫자를 감안해서 그 이제 비어 있는 인원수, 공무원 정원 인원수를 채워 넣는 게 그의 선발 인원인데 이게 변수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세 자릿수로 뽑았다. 어떤 때는 두 자릿수로 뽑고 심지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준비를 다 해왔는데 한 자리가 뭐야? 그러면 난 어떻게 공부해? 어떻게 시험 봐? 내가 합격하겠어? 합격 못하죠. 본인 입장에서 못하지. 근데 누군가 합격자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유출을 하는 거예요. 한 이 정도 뽑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뽑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적게 뽑지 않을까? 라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재팟이 터져가지고 엄청 많이 뽑는 게 있어요. 내 직렬인데 갑자기 엄청나게 뽑아. 와, 화이팅. 네, 그런 경우가 지난 한 5, 6년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뽑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변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선발 인원. 가장 중요한 사실 선발 인원이지. 선발 인원. 선발 인원이 많으면 어쨌든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뽑으니까 많이 와버려. 경쟁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절대적 지표가 아니에요. 선발 인원, 경쟁률, 그 다음에 합격 점수. 합격 점수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지역의 실력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선택한 이 직렬과 이 지역에 실력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죠,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옆집에는 우리 학교 같으면 1등부터 몇 등까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대충 알잖아요. 제가 1등하고 얘가 요번에 2등, 1등 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러면 전교 뭐 한 10등이야 이렇게 20등이야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지금 공무원 시험 몇 명을 보는지 몰라. 그 경쟁률 모르잖아. 접수를 해봐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점수대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우리가 최근에 영화의 삼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예측을 못하죠. 그 영화 보시면 예측 못하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이게 물리학 모델이라 그러던데 어쨌든 예측이 안 돼. 없어 답이. 그러니까 해를 못 구한다 그래 거기서 영화에서. 해를 구할 수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인원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공식 없나 혹시? 그럼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딘지 알 수 있을 텐데 없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볼지 결정할 때 그냥 단순 인원수만 가지고 하는 거는 무리한 거다. 무리한 거. 물론 이제 많이 뽑는 직렬들은 항상 있어요.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가장 일반적인 거야. 일반 행정이라는 직렬 자체가. 그래서 행정 직렬에 일반 행정 직류라고 하는데 그걸 가장 많이 선발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역전돼서 막 토목을 많이 뽑는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일단 먼저 하는 일을 보고선 거꾸로 갔죠. 시험 공고 보고 이 직렬에 사람 많이 뽑아 나 이거 해볼까? 근데 이게 뭐 하는 일이야? 이제는 사실은 이게 뭐 하는 일인지까지도 알아봐야 돼.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MZ세대 공무원들 뭐 퇴사가 1, 2년 안에 엄청나게 나온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공무원과 다르다.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없는데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고 하니까 내가 최소한 대충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공부하면서도 내가 합격해도 버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직렬도 이제 선택했어요. 가령 일반 행정을 딱 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찾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을 봐야 됩니다. 그 시험 과목이라는 거 어디 있다 그랬어? 시험 공고 안에 있습니다. 이
가장 나쁜 사람들. 시험 공고나 뭐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블로그에 압축돼 있는 글 보는 거, 학원에 압축돼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그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과목이 막 바뀌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22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21년 전 과목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이제 달라졌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 왜냐면 옛날 블로그 글이 검색에 걸려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날짜가 엄청 오래된 거야. 그런 거 업데이트 안 하거든요, 블로거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거 시험 과목 같은 건 바꿉니다, 다시. 그래서 보면 막 몇 년 전 것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최근 글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막 2019년 것도 있어요. 근데 계속 업데이트하고 옆에 가로치고 24년 기준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쓰면 수정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옛날 정보를 잘못 보면 안 된다 하는 거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 시험 과목까지 알아냈잖아.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착각이 생기는 게 뭐냐, 공무원 시험 공부를 안 해봤죠, 다들. 지금 처음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게, 시험 과목 봤어, 국어, 영어, 한국사, 고등학교 과목이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럴 리가 있으면 고등학생들이 절대 유리한 시험이 돼야 되는데, 실제 합격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고3, 그 다음에 졸업하신 분들 굉장히 적어요.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해야잖아,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일반 국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등국어가 아니라 일반 국어. 우리 고등 교육과정에 배운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일반 국어니까. 일반적인 영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데, 갑자기 EBS 수능 특강 보면 안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수능 공부하면 같이 되겠네.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예요. 물론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 어렵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능 만점 맞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비교해달라 그래. 수능과 공무원 시험 어떤 게 어려워요? 수능이 당연히 어렵죠. 만점 받으면 서울대를 갈 정도인데 얼마나 어려운 거야. 서울대를 아무나 가요? 근데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서울대 가요? 그건 아니잖아. 서울대생들이 구급 공무원 시험 보러 와요? 안 보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쉬운 거야? 뭐가 어려운 거야? 당연히 수능이 어렵습니다. 수능은 교과 과정도 있겠지만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온갖 고난도 문제들 풀어야 되죠. 풀면 서울대 가는 거고, 못 풀면 그냥 중하위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평가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지역 수준이 너무 높아. 진짜 서울대 갈 학생들이 갑자기 구급 공무원 시험 보러 왔어. 그러면 막 98, 99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문제 틀리면 떨어지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기적적인 일은 여태까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들 실력들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합격선들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막 90점대 이상도 나오고 그래요. 예전에 80점대였거든요. 근데 올라갔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많아진 거죠, 더. 그러니까 위쪽의 비율이 좀 많아졌다. 아래쪽은 원래 많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성적이 안 돼서 50점, 60점 뭐 과락 맞는 분들은 원래 많았어요. 근데 위쪽이 조금 두툼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변수가 3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 변수 3가지를 조합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걸 보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수준들이 조금 높아는 져 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수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 수준이란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거나 공부를 옛날에 잘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 볼 때까지의 그 노력, 공부하는 시간, 공부의 노력, 그런 것들이 나를 그 위로 올려주는 거지, 내가 과거에 공부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말 공부 잘하던 전교 1등이,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구급 공무원 시험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보는 시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또 7급이나 5급이나 이렇게 보러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학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 노량진이 원래 학원가거든요. 공무원 시험 학원가인데 거기도 이제 많이 없어져서, 컵밥거리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많이 이제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리고 실제 뭐 식당도 많이 문 닫고. 그게 이유가 뭐냐? 공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사실 인강.
예, 인터넷 강의는 남아 있어요. 왜냐면 학원에서 강의한 거를 찍어서 올려주거든요. 그게 이제 인터넷 강의의 개념인데, 집에서 그냥 볼 수도 있고, 뭐, 스터디 카페 가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내가 밤에 볼 수도 있고, 낮에 볼 수도 있고, 학원 가면 딱 정해진 시간, 그 시간만 딱 보고 와야 되잖아요. 되돌려 보기도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60에서 70%는 인강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한 거는 인강 회사. 그러니까 인강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공짜가 없어. 공짜 찾지 마세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면 내가 국어, 영어, 한국사 어떤 강사를 선택해야 될지 그거는 본인의 능력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 누구를 선택할 건지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강사 있는 사람들 중에 샘플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보고 귀에 쏙 들어오네. 그럼 그 사람 하는 겁니다. 대단한 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어차피 왜냐 엄청난 양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의력에 의해서 내가 점수가 높아진다 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얘기예요. 네, 내 공부의 역량에 따라 점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지. 강사가 뭐 1타라고 해서 다 합격한다. 그럼 1타 강사 듣는 수만 명은 다 합격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보면. 그런 거예요. 수능 때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 자, 그래서 인강을 하면 그 강사가 선택이 되고 강사를 선택해야 되고 그 강사가 강의하는 교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교재 보고 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착각인 거야. 교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 어떻게 교재가 똑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교과서도 8종이잖아요. 교과서도 심지어. 근데 이제 교과서란 거는 그거 내용을 뭐뭐뭐뭐 꼭 넣어야 된다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시험 교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연구 개발한 거예요, 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그럼 그 파트가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럼 그 파트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갖고 지금은 진짜 백과사전만 합니다. 이거 진짜 공무원, 구급 공무원 공부하고 나면 국어, 영어, 한국사는 천재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물론 천재가 됐다가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게 대단한 그건 것 같아요. 까먹는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교재만 보고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교재를 가서 어디서 봐야 되는데 교재 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진짜 대단한 건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교재 보면 여러분들 뭐 알아요? 네? 교재 내가 보면 난 이거 보면 합격할 수 있겠어 이런 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만약에 교재만으로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자본주의 논리를 따져보면 돼요. 1타 강사, 유명 강사들 교재의 수익이 거의예요. 그만큼 교재를 많이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재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잘 만들겠죠.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교재로만 하겠다. 그러면 1타 강사 책을 사는 건데 문제는 이분들도 강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에서 녹아내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녹여내는 거, 녹아가 아니라 녹여내리는 것도 있어서 간혹 가다가는 1타 강사 책인데도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인강을 또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인강 정도는 인강도 회사마다 가격도 달라요. 그러니까 왜 달라요? 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따져보면 왜 대기업에 급여는 높고 중소기업은 낮고 또 뭐 소상공인 또 낮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최저는 있겠지만 그거는 상품의 가치가 아니죠. 상품의 어떤 뭐 브랜딩이라든지 뭐 누가 얘기하면 가치, 인기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왜 달라요?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다른 데는 이유가 있는데 꼭 이유가 너무 좋아서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똑같은 차를 사도 외제차와 한국의 최고를 차도 그 차이가 더 훨씬 한국 차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거꾸로. 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 가성비 요즘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가성비. 자, 그래서 하나쯤은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시험 공고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시험 공고 보는 게 그 다음에 시험 공고 봤다고 난 끝이야가 아니죠. 네, 공부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시험 공고를 안 보고 제멋대로 공부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나중에 시험 원서 접수할 때부터 난리가 나죠. 네, 그리고 시험 공고는 올해 거는 참고용. 이제 내년에 내가 시험 볼 거면 내년 거를 봐야 실전용이죠. 예, 근데 작년 거 생각하고 그 전년도 거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